황지호가 유치원에서 갑자기 납치당했다. 납치범의 충격적인 신원이 강세리를 매우 두렵게 만든다. 강세리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지호가 다니는 유치원이었다. 그녀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지만 이어진 코 선생님의 떨리는 목소리에 심장이 얼어붙었다. 세리 씨, 지호가 사라졌어요. 방금까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론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다. 강세리는 숨이 멎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 순간 또 다른 알림음이 울렸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한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충격에 빠졌다. 나야, 지성준. 지호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갈게. 강세리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지성준. 6년 전 미국에서 그녀의 남편이었던 남자. 그녀가 황기찬에게 단 한 번도 밝히지 않은 과거의 이름. 그녀는 황기찬에게 지호가 그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 위에 화려한 결혼 생활을 쌓아 올렸다. 하지만 이제 지성준이 다시 나타났다. 그의 이름만으로도 강세리의 완벽했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지성준은 그날 집에서 황기찬을 공격했던 사건에서도 지호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우연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이었다. 지성준은 이미 유치원에 몰래 찾아가 지호를 만났던 것이다. 지호는 오랜만에 만난 아빠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순수한 기쁨은 지성준의 계획을 더욱 단단히 만들었다. 지호는 망설임 없이 아빠와 함께 미국으로 가겠다고 했다. 강세리는 정신없이 가방을 챙겨 집을 뛰쳐나왔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지호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지호야, 엄마가 지킬게. 아무도 너를 데려갈 수 없어.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공항에 도착한 그녀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터미널을 뚫고 필사적으로 지호를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들을 발견했다. 지성준과 지호는 대기석에 앉아 있었다. 지호는 아빠의 무릎 위에서 까르르 웃으며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은 강세리의 가슴을 더욱 찢어놓았다. 그녀는 달려가 지호를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지호야, 엄마 여기 있어. 아무도 너를 데려갈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갈라졌다. 지성준은 차가운 미소를 띠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리, 그만해. 지호는 내 아들이야.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에는 복수심이 타올랐다. 강세리는 지호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지성준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녀는 지호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지만 그 순간 그녀가 전혀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세리, 방금 뭐라고 했어?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강세리는 뒤를 돌아보았다. 황기찬이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갑고 눈동자는 배신감으로 이글거렸다. 강세리는 숨이 막혔다. 그녀는 황기찬이 여기 있을 줄 꿈에도 몰랐다. 지성준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기찬 씨, 보셨죠? 이게 강세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지호는 내 아들이에요. 이제 제가 데려가도 되겠죠? 황기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강세리에게 칼보다 더 날카롭게 느껴졌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황기찬은 그녀의 말을 단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터미널을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강세리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는 확신을 안겨주었다. 지성준은 지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지호는 아빠의 손을 잡고 신나게 공항을 걸어갔다. 강세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다.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거짓, 명성, 그리고 화려한 삶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지성준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강세리의 거짓은 세상에 드러났고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지호의 웃음소리가 멀어질수록
강세리의 절망은 깊어졌다. 그녀는 알았다. 그녀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성준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복수일까? 아니면 더 큰 계획이 숨어 있는 것일까? 강세리는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일까? 공항 터미널의 소음 속에서 강세리는 무너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지호의 밝은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그녀의 가슴을 파고드는 칼날이 되었다. 지성준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걸음은 확고했고 지호의 작은 손을 잡은 그의 모습은 마치 승리자의 행진 같았다. 강세리의 눈앞에서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은 무너졌다. 명성, 부, 그리고 가족이라는 거짓된 껍데기까지.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하지만 지성준의 복수는 단순히 지호를 데려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공항을 떠난 지성준은 지호를 데리고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울 외곽의 한 고급 호텔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그의 오랜 동료이자 세계적인 언론사의 편집장인 박민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성준은 지호를 안전하게 돌보며 박민수와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강세리의 과거를 낱낱이 파헤친 자료들이 쌓여 있었다. 그녀가 훔친 디자인, 가짜로 쌓아 올린 명성, 그리고 지성준의 인생을 짓밟고 만든 거짓의 제국. 이 지성준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모든 자료가 내일 아침 전 세계 언론에 공개될 것이라고. 강세리의 브랜드는 단 하루 만에 무너질 것이고 그녀의 이름은 사기꾼으로 낙인 찍힐 터였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지성준은 강세리가 단순히 사회적 파멸을 겪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완전히 빼앗아야만 진정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은 바로 지호였다. 한편 강세리는 공항에서 빠져나와 황기찬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지호를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빌었다. 하지만 황기찬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강세리에게 더 큰 절망을 안겼다. 그녀는 황기찬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지호는 그녀의 전부였고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강세리는 지성준의 행방을 찾기 위해 모든 인맥을 동원했다. 그녀는 지성준이 아직 한국에 있다는 단서를 얻었다. 그녀의 직감은 그녀를 서울 외곽의 그 호텔로 이끌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선 순간 그녀는 지성준과 마주쳤다. 그의 곁에는 지호가 없었고 대신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강세리는 그 서류가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녀의 모든 비밀이 담긴 폭탄이었다. 지성준은 그녀를 보며 조롱하듯 웃었다. 그는 강세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그녀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면 지호를 돌려주겠다고. 하지만 강세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은 그녀의 생명과도 같았다. 그녀는 지성준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의 차가운 눈빛은 그녀를 압도했다. 그 순간 호텔 로비에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강재인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다. 제인은 지성준과 강세리의 대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지성준과 제인은 비밀리에 손을 잡고 강세리의 거짓을 무너뜨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제인은 강세리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시작한 업보라고. 강세리는 제인의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거짓의 덫에 완전히 갇혔음을 깨달았다. 지성준은 지호를 데리고 호텔을 떠났다. 강세리는 그를 쫓아갈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누구에게도 동정을 얻지 못했다. 그날 밤, 전 세계 언론은 강세리의 비밀을 폭로하는 기사로 도배되었다. 그녀의 브랜드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그녀의 이름은 비웃음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황기찬은 그녀와의 모든 관계를 끊었고 그녀가 애타게 찾던 지호는 이미 지성준과 함께 안전한 곳에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세리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복수를 다짐하는 불씨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지성준과 제인을 무너뜨리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숨겨둔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고 지성준과 제인의 연합은 과연 그녀를 막을 수 있을까? 이 치밀한 복수의 게임에서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강세리는 호텔 로비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절망만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씨는 점점 더 거세게 타올랐다. 지성준과 강재인이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6년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비밀이었다. 강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한 번호를 눌렀다. 수신자는 다름 아닌 미국에 있는 그녀의 오랜 동료, 국제적인 로펌의 대표 변호사 김도현이었다. 김도현은 강세리가 미국에서 지성준과 결혼 생활을 하던 시절 그녀의 모든 비밀을 공유했던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는 강세리가 지성준의 디자인을 훔쳐 명성을 쌓은 과정도 그녀가 황기찬에게 지호의 출생을 속인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다. 김도현은 강세리가 숨겨둔 또 다른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 비밀은 지성준의 과거였다. 지성준이 디자이너 L로 성공하기 전 그는 미국에서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연루된 혐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 강세리는 당시 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김도현과 함께 증거를 조작해 사건을 무마시켰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지성준이 결코 알지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지성준이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웠다고 믿고 있을 때 강세리는 그를 파멸시킬 수 있는 서류를 비밀 금고에 숨겨두었다. 강세리는 김도현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그 서류를 즉시 한국으로 가져오라고. 그녀는 지성준을 법정으로 끌고 가 그의 명성을 산산조각 낼 계획이었다. 지성준이 지호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그녀는 그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 터였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성준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와 함께 강재인까지 무너뜨리려 했다. 한편 지성준은 지호를 안전한 장소에 맡긴 뒤 강재인과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강세리의 브랜드가 무너진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강재인은 지성준에게 강세리가 반격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녀는 강세리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강세리는 절대 쉽게 무너질 여자가 아니었다. 제인은 지성준에게 과거의 모든 흔적을 다시 점검하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지성준은 자신만만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깨끗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강세리가 이미 김도현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김도현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하며 강세리가 넘겨준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다. 그 서류에는 지성준이 과거에 연루된 자금 세탁 사건의 증거뿐만 아니라 그가 디자이너 L로 성공하기 위해 사용한 비윤리적인 방법들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 자료가 공개된다면 지성준의 명성은 단 하루 만에 무너질 터였다. 이 복수의 게임은 점점 더 치열해졌다. 강세리의 비밀, 지성준의 과거, 그리고 제인의 숨겨진 의도가 얽히며 폭발 직전의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과연 이 싸움의 끝에서 웃는 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